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유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행복과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집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조건으로서는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옷인데 피부보다 이제 신체를 보호하고 피부의 연장으로서 옷이 되겠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존의 원천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주를 다 포함하는 의와 식을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시설인 주택은 주라고 말하는데 주택 안에는 옷을 만들어 보관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옷의 연장입니다. 피부의 연장이 옷이고 옷의 연장이 집이 될 것입니다. 또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의와 식과 생활의 권인이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음식 문화, 어묵 문화들의 패턴이 쌓여서 생활 문화가 이루어지고 가꾸어지는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은 음식, 의복, 사람, 자연 간의 질서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주를 포함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생존을 넘어서서 개인의 인격을 표현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그런 공간이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 사람과 자연 간, 그리고 생활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하고 이제 주거란 개념이 좀 다른데, 주택은 거주를 위해서 여러 공간을 넣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벽이나 바닥 등 물리적인 실체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주거는 생활 장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활 장소란 사회적 생활을 포함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나 그 속의 생활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붕이나 벽, 바닥 등 물리적 건물을 뜻하는 주택과는 달리 일정 기간 우리가 머물면서 가족 생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장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은 주택과 주거가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집은 살림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자연과 모든 것을 살리는 살림집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유교적 사회,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성리학이 정착되면서 집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교적 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사상을 집이 표현하게 됨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유교라는 도를 성취하는, 이루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 집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남녀나 또는 신분이 높고 낮은 부자 간의 질서와 조화를 짓게 하는 공간으로서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란 그래서 채와 마당을 또 칸과 구분하는데 음과 양의 분화와 집합, 산 사람과 죽은 자, 그리고 자연과 건물이라는 인공이라는 물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상호 조화롭게 균형을 만들어서 삶을 살리는 장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처럼 단순히 따뜻하고 편리한 집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집의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집을 짓는다, 살림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를 짓고 밥을 짓고 하는 짓다는 개념은 만들라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만드는 것보다 생각이 또 추구가 되고 문화가 더해지는 그런 짓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가 칸으로 질서지는 공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만든 집은 4개의 기둥을 하나의 칸으로 해서 그 칸이 바닥이 흙바닥이든지 마룻바닥이든지 또는 온돌바닥이든지 또는 창을 열어서 닫고 열고 함에 따라서 자연과 또 사람 간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어 장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 할 때 다 강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의 개체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시와 시, 그리고 빈 공간과 빈 공간 간의 관계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조화로운 관계로서 집을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나 설비나 유지관리, 또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가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 아파트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집주인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영 다른 모습으로 집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재산 정책의 수단이 되고 수도권 인구의 증가됨이 때문에서 아파트가 살 수 있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을 분리됨에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가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집이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게 아니고 경제적 격차가 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동을 해서 하는 성장보다는 부동산 가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처음에 경제성, 편리성에 따라 좋은 점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건설회사와 똑같은 집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서로 비슷한 집에 살게 된 특별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처음에 한옥에서 2층 양옥이 됐다가 다가구 주택으로 변하면서 거의 똑같은 형태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외국의 아파트와 달리 같은 형태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수도권 중심의 또 공화국, 이런 말이 많이 들리면서 최근에 3년 사이에 과거와 달리 집이 갖는 본질과 가치가 많이 달라지게 됐고 사람들도 조선시대와 달리 좀 새로운 집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국민소득도 늘면서 그럼 한국인의 삶과 집을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의 모듬집이나 단독집의 모습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특히 또 현대의 대가족 제도에서 80년대, 90년대 핵가족 제도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1인 가족, 공유 가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사람까지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는 독거노인이 사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형태의 주거 유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들이 변하고 변화해야 되는 주택 형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제와 효율성을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집을 지을까 하는 문제가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행복과 직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소세원의 주택 같은 경우는 방과 마루 한 칸으로 구성이 돼서 빈자의 미학 그리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부한 풍요로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구현한 집도 있고요. 또 최근에 현대 건축가들이 그런 조선시대의 집을 현대적인 재료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한옥을 만든 신한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일본의 같은 경우는 자연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축소지향적인 생각으로 바다를 작게 만들고 찻잔 안에 우주를 집어넣고 하는 작은 집의 경향이 또 복고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조선시대의 뜰집, 미음자 같은 집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파트의 전신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남자 공간과 여자 공간과 분리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고요. 또 중국에는 토르라는 주택이 있는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성곽 같은 동그란 집을 짓고 안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방어적인 공간의 성격이 집합주택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이라는 것은 내적, 외적의 사회적 요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어떤 개성 있는 집이라든지 중국의 구룡성체 같은 또 특별한 경우의 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윤리적인 주택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총 무게를 가볍게 해서 주택에 만들 때부터 유지 관리, 철거될 때까지 주택 생애기간의 전체 CO2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작은 집을 만들어서 인류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류 번영을 위한 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나 도시에서는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탄소 에너지를 많이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좋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집이란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자연과 그런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집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근대 사회에서 나타난 집은 경제적 편리성이라든지 생활의 편리성에서 초점이 맞춘 근대가 만든 집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태초의 집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은하수 밑에서 가운데 불을 피우면서 온갖 가족들이 모여서 동질적인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행복한 집이 우리의 본질적인 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라도 본인들이 직접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의 집을 지을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의 DNA는 우리가 그 불빛, 그러니까 이제 그 불에서 나오는 그 집중력, 그런 따뜻한 느낌, 그런 어떤 벽난로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이로리 같은 그 테이블 밑에서 담요 밑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 이런 공간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집들이 많이 지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